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빠른 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3초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일까요? 제 생각에 3초는 뻥이에요. 읽고 정리를 해놓으면 정말 3초 안에 근데 풀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이것을 3초 안에 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 근사로 푸는 방식을 뭐 일명 야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정교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푸는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통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한 3문제 정도 일단 같이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에 나온 3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이건 정말 30초 안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AB의 길이가 지금 2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AD의 길이가 1인 상태로 원을 만들어서 만나는 호의 길이를 3등분 한 다음에 이걸 3등분 했대요. 그래서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잡아서 이 부분의 넓이를 G세타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해서 이것의 비율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일단 F세타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세타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호의 길이는 그러면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1대2가 됐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다시 2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각도 2세타야. 그럼 여러분 이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그럼 이걸 보통 여러분들은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세타, 그래서 약분해서 세타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방식을 밑변 곱하기 높이인 것처럼 써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쓰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잖아요. 그럼 넓이를 보통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쓰기도 하죠? 2분의 1 rl이라고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왜? 이 길이가 뭐가 되니까? 이 길이가 r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r세타를 내가 l이라고 잡는다면 r세타와 r의 곱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호의 길이가 뭐인 것처럼 이 삼각형의 높이인 것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살짝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정리의 완성본을 각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세타니까 얘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세타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F세타를 살펴볼 텐데, 이런 거 풀 때 이 G세타라고 하는 값이 정확하게 세타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F세타도 우리가 3차식이 필요 없죠. 몇 차만 있으면 돼요? 1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F세타를 1차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AB의 길이가 2다라고 하면 이 GB라고 하는 길이는 제가 그냥 2세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은 2 탄젠트 세타잖아요. 근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세타 플러스 3분의 1 세타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3차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여기서 세타에 관한 1차식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3차, 5차, 뭐 7차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될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2세타라고 쓴다면 이 전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전체 넓이가 2세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세타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다시 부채꼴로 구해서 빼야지만 F세타를 구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고 있는 거냐면 이 부채꼴의 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을 빼는데,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렇게 부채꼴을 삼각형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여기가 가운데야. 그럼 가운데에서 요 길이가 2인 거고 요게 길이가 똑같아서 요게 1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각형을 뺄 때는 이렇게 수직인 삼각형을 빼나 이렇게 부채꼴을 빼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요걸 빼나 차이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쪽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할 거야? 전체 넓이의 4분의 3. 이쪽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그냥 4분의 3이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세타라고 하는 부분은 2세타에다가 그냥 4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해서 이게 2분의 3세타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사실은 한눈에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바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보여서 이거 그냥 2세타 그러면 전체 넓이가 2세타 그것의 4분의 3이 여기 딱 보여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2분의 3세타에서 세타로 나눠버리면 답이 2분의 3이야 라고 풀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이 빠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려면 좀 전제 조건은 있겠죠. 어떤 전제 조건? 그렇지, 방금 했던 것처럼 부채꼴도 그냥 삼각형처럼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런 호의 길이나 이 높이나 이 호의 길이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사인으로 이렇게 내린 길이나 이 길이들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다 같은 길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잠시 후에 가져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제가 3문제 정도 하자고 했잖아요. 3문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갑시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2019년 6월에 나온 문제인데요. S1에서 S2를 뺀 다음에 이걸 OH의 길이로 나눠라라고 했는데 OH의 길이를 싹 보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AB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사인 세타니까 이거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요 밑에 있는 것이 사실은 사인 세타니까 얘가 그냥 세타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요것도 그냥 1차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풀 거야. 그런데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형태의 원조격이죠. 왜?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 다음에 나는 S1에서 S2를 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뺄 거야. 즉 S1 플러스 A에서 S2 플러스 A를 뺄 거야 라는 괄호 쳐볼까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1 플러스 A 하나 구하고요. 거기서 S2 플러스 A를 이렇게 구해서 뺀 다음에 이걸 세타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에 관한 1차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문제 조건을 보니까 호의 길이의 B가 3대 7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PR이라고 하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7의 비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P에서 B까지 호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를 한 번에 2세타라고 쓸 수 있나요? 이거 2세타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세타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도 세타니까 요 가운데가 2세타여서 요 호의 길이는 2세타야 라고 해도 되는데 이 방법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선분을 긋잖아요. 그럼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길이를 뭐 L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요런 길이는 그냥 L 곱하기 세타, L 곱하기 알파의 형태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꼭 뭐 반원이 아니라 이게 4분의 1쪽짜리 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요 길이가 세타하고 요 길이가 R이면 요건 다시 그냥 R 세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더 길이가 길어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R 곱하기 L 곱하기 알파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길이가 요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의 길이가 다 동일하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1차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실제로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에다가 다시 뭘 곱해서? 사인 세타를 곱해서 여기다 표현해야 될 거고 요 길이는 L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표현해야 될 거고 요 길이는 실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뭐 2세타라고 한 다음에 L의 반에다가 다시 2세타를 곱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세 개의 길이도 다 같은 길이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이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바로 보시고 아 여기가 세타고 얘가 2면 요 길이는 2세타야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2세타고요. 요것도 2세타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2세타를 3대 7로 나눠보니까 2세타 곱하기 10분의 3을 해. 그럼 2세타 곱하기 10분의 3을 하니까 약분해서 이게 5분의 3세타겠죠. 그래서 여기가 5분의 3세타고 합쳐서 2세타가 나오려면 여기는 5분의 7세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엄청 쉬워졌죠. 왜? 방금 구한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하자 그랬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자라고 했는데 밑변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에만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S2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10분의
7세타다라고 1차식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쪽 넓이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넓이인데요. 이 넓이. 이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버리면 S1 플러스 A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막 복잡하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아, 이 길이는 그럼 이 코사인 세타야 라고 해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한의 상황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극한의 상황으로 보내버리면 실제로 P라고 하는 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잘 생각해봐. 세타가 어디로 가? 세타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은 계속 얘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로 도착해? B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코사인 세타야 라고 표현해서 세타를 0으로 보내서 이것이 2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갔는데 요 세타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세타를 계속 작게 보내봐 라고 하면 이 점이 결국 여기에 매우 가깝게 도착하게 되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로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한 번에 이 길이를 그냥 바로 몇이라고?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부채꼴이니까 얘가 2면 얘도 뭐야? 얘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게 2고 요게 2니까 이 전체 넓이는 2세타가 된다라고 다시 찾았죠. 이 전체가 2세타야. 그런데 아까 했던 거랑 넓이가 똑같아요. 자, 볼까요?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2로 수렴하고 있는데 5는 어딨냐 그랬더니 5는 사실은 이 둘의 한 가운데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타가 0으로 가면 두 개가 달라붙어. 그럼 여기서 이게 위로 똑바로 올라가나 옆으로 꺾이나 여기서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가나 이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된 모양이겠죠. 그래서 반 자르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이 된다? 4분의 1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것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이 삼각형처럼 취급된 이 넓이의 4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세타라고 하는 이 전체 넓이의 4분의 3이다. 그래서 2세타 곱하기 4분의 3이다 라고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여기가 2분의 3세타니까 통분하면 10분의 15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5에서 10분의 7을 빼면 얘는 10분의 8세타다 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겠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세타니까 약분해서 5분의 4다 라고 하면 답이 40이다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진짜 되는 건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함께 하나씩 증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죠. 이거는 한 3, 4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A, B의 길이가 1인데 요 길이가 1인데 요 세타가 0으로 가고 요 각을 2등분한 점을 D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쪽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S세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T세타라고 해서 T분의 S제곱을 표현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1 대 사인 세타로 내분한다라고 해서 이걸 나눠가지고 열심히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있어. 어떤 방식? 진짜 2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2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두 개의 선이 마치 어떤 선처럼 이 AB라고 하는 선과 이 AC라고 하는 선이 실제로 이 각이 0으로 오면 두 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대기를 펼쳐갖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직선이 있었는데 이 두 직선이 이 각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붙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이 두 점은 거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두 점은 마치 평행한 두 직선처럼 이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점은 한 점에서 비록 출발했지만 무한대로 갔을 때 세타가 무한히 작아진다는 것은 이 높이가 거의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달라붙는다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달라붙을 때의 그 높이를 뭔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뭔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높이가 탄젠트 세타겠지.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세타라고 일단 써볼게. 그래서 이걸 탄젠트 세타인데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길이가 어디로 가면
세타가 0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세타분의 1은 무한대로 커지게 돼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 세타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이라고 내가 설정을 하는 순간 이 1이라고 하는 길이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한대로 뻗어나간 저 무한대의 어떤 한 점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직선이 오는데 끝에 가면 마치 평행한 두 직선이 도착한 것처럼 보였을 때 아래점을 B라고 하고 위의 점을 C라고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은 결국 몇 도로 수렴하게 돼 있어? 그렇죠. 90도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삼각형이니까 세 개 합쳐서 180인데 얘는 90이고 얘는 0을 향해 가니까 나머지 이 각 하나가 90도로 가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각을 2등분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 개의 각은 몇 도씩? 그렇죠. 45도씩 4분의 파이로 두 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이 D라고 하는 점, B에서 D까지의 이 길이도 동일한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 길이가 0으로 가는 세타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1-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부채꼴 S세타라고 하는 넓이는 어떻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그렇다면 이 D2라고 하는 길이는 뭐겠니? 그러면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곱하니까 요 길이는 1-세타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2분의 1 곱하기 1-세타의 제곱 곱하기 세타 이런 형태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때 마찬가지야. 이건 정말 성의 있게 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요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부분은 결국 1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차수가 1차만 필요하다면 나는 이걸 굳이 전개해서 쓸 필요가 없이 얘는 이미 1이 되는 거고 나는 이것을 1이라고 그리고 쓰고 요걸 세타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걸 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1의 세타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 2라고 하는 점의 위치만 찾으면 될 텐데 이 2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이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AD의 길이랑 AE의 길이는 동일한 길이니까 무한대에서 와서 이게 달라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은 거의 수직인 상태로 수렴한 상태로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실제로 세타라고 하는 1차식이 동일하게 나오고 뭔가 추가된다면 2차나 3차로 추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B를 연결한 이 삼각형을 내가 T세타라고 잡는다면 T세타는 그냥 세타와 세타의 곱의 2분의 1인 이 T세타는 뭐가 된다?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길이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길이가요 여기서 온 이 길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온 이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만큼 얘가 똑같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 길이도 1로 수렴하게 돼 있는데 요 길이가 동일하게 1-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똑같은 세타로 간다라고 취급하셔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또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풀리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연습해 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연습할 텐데 최초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할 일은 뭐냐면 길이를 파악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길이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깊이 있는 넓이도 살짝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넓이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시 정리를 해갈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식 있잖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몇 나온다? 1 나온다. 이걸 모르면 바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세타를 혹은 x를 0으로 보내지 않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요 각을 x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수선의 발을 하나 그어보죠.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sin x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렇게 현을 만들면 이 현의 길이는 몇입니까? 이 현의 길이는 2 곱하기 sin 2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이 정도는 바로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이 현의 길이를 찾는 겁니다.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인 상태예요. 그리고 요 각이 지금 x죠. 그럼 내가 이 각을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짠 하고 내리는 순간
요 각이 2분의 x, 반각이 될 거고 여기는 사인 2분의 x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이 사인 2분의 x의 2배라고 해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의 2배 해서 이 사인 2분의 x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이 호의 길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가 바로 x, 세타라고 하는 거죠. r 세타. 그래서 x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높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 높이가 바로 탄젠트 x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넓이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제일 안쪽에 있는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사인 x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되죠?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해도 좋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이게 2분의 1 x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OAT를 보겠습니다. 그럼 OAT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가 탄젠트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변 3개를 다 사인 x로 나눠 가지고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이쪽도 1로 가고 이쪽도 1로 가니까 이 가운데가 1로 간다라고 증명을 했던 거잖아. 근데 그때 잠깐 멈춰 놓고 이걸 살펴보세요. 이 상태 그대로를 살펴보자 이거야. 2분의 1 다 똑같으니까 지워. 다 지워. 그러면 x와 사인 x와 탄젠트 x가 지금은 분명히 사인 x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은 x고 그 다음 탄젠트 x가 제일 길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걸 우리가 근사당식으로 썼을 때 얘는 x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이 됐던 거고 얘는 x가 됐던 거고 얘는 x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의 형태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x의 값이 뭔가 존재한다면 이게 제일 작고 이게 제일 크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내가 x분의 사인 x가 필요하다 혹은 x분의 탄젠트 x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값들을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구하고 싶다면 실제로 x분의 사인 x는 이걸 x로 나누고 싶은 거야. x분의 탄젠트 x는 이걸 x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1차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날아갈 거다 이런 얘기야. 왜냐? 약분을 해도 x제곱이 있거든. 그래서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은 다 어떤 값이 된다는 거야? 결국 같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식입니다.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이 달라붙는 상황이 온다면 이 사인 x와 이 x와 이 탄젠트 x가 결국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자, 봐봐. 정말 x의 각이 무한히 작아지면 두 개는 이렇게 달라붙어요.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달라붙어서 저 끝에 가서 요만큼의 넓이를 내가 인위적으로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똑바로 올라간 이 높이가 탄젠트 x인 거고 여기서 살짝 부드럽게 꺾여서 내려간 요게 x인 거고 여기서 끝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밑으로 내리면 이게 사인 x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구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셋이 다 마치 어떻게 된다? 다 같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냐 이 부채꼴의 넓이냐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냐는 다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전부 다 밑변 1 곱하기 높이 x의 2분의 1이다 라는 관점으로 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이런 상황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하자면 이제 요 길이 정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길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요 길이를 찾는 것부터 연습을 할 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으로 보내보면 두 선분 실제로 어떤 상황이다? 여기 한 점에서 출발하지만 이 끝은 평행한 두 점이 마치 한 점에서 닿을 듯 말 듯한 상황에 놓이는 거고 그때의 이 높이가 세타 혹은 x라고 표현되는 길이가 된다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길이와 함께
넓이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넓이가, 요 길이가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x를 진짜 0으로 보내면 이거 엄청 짧아지죠. 이게 더 짧아, 이게 더 짧아.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훨씬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선의 발을 여기다 싹 내리면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게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서 요게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사실은 이제 같은 길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분의 1 x제곱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될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그래서 일단 직각삼각형이나 부채꼴이나 이런 어떤 도형들이 나왔을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혹은 x가 0으로 갈 때 각각의 길이들을 표현하고 각각의 넓이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극한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각의 극한을 찾아보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세타를 0으로 보내보면 요 각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이건 90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실제로 90도로 만들어 놓고 이 각의 2등분선을 긋거나 이 각을 3등분해서 뭔가를 만드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각의 극한을 취해보고 각을 실제로 한번 예측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생각보다 문제가 엄청 잘 풀립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에 내저번이 등장한다. 그럼 여러분 내저번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미친 듯이 넓이를 찾죠. 그래서 내저번을 찾아라 그러면 뭐 AR, BR, CR 해갖고 전체 넓이를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뭔가의 R을 찾으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저번은 세상 제일 쉬운 게 내저번이야. 왜냐하면 리미트하고 이 세타를 0으로 보내보잖아? 그럼 나중에 극한이 어떻게 된다고? 결국 두 선분이 평행하게 와서 이렇게 와는데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상태를 만드는데 얘가 0으로 가면 이게 직각이고 얘도 직각으로 가니까 그냥 원은 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저번의 지름은 그냥 이 높이인 거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항상 이것의 절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은 삼각형이 이렇게 놓인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인데 혹은 밑변의 길이가 2인데 요 세타가 둘 다 0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이 각이 몇 도로 가겠어? 둘 다 0으로 가면 얘는 180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가운데만 쳐다보면 가운데가 마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가운데 있는 점이 되고 이 각이 180도로 벌어지는 상태로 여기에다 원을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 원은 이 높이가 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어쩌다가 이 부분의 높이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제 차수가 뭐 4차라거나 뭐 6차라거나 이렇게 변하겠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이 전체 높이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2분의 세타의 2배를 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도 3차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만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1차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저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양쪽의 각이 비례합니다. 여기가 2세타인데 여기가 세타야. 혹은 여기가 2세타인데 여기가 3세타야.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율을 준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보통은 막 사인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세타, 여기를 2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해갖고 사인 법칙을 통해서 푸는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탄젠트만 이용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2세타가 2로 간다라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길이의 비율이 거꾸로 1대2가 될 거야 라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한 방에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위치의 극한만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계속 이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3번째 영상쯤에 나올 것 같고 이제 2번째 영상에서는 넓이와 길이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제 맨 마지막에 부분적인 로피타를 사용하거나 여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길이의 어떤 미지수를 도입해서 풀거나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뒷부분은 6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3, 4월 교육청이나 6월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좀 복잡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능에는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 이상의 어떤 복잡한 걸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길이와 넓이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